모잠비크 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 있는 나라이다. 동쪽으로는 인도양, 북쪽으로는 탄자니아, 북서쪽으로는 말라위, 잠비아, 서쪽으로는 짐바브웨, 남서쪽으로는 에스와티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접한다. 전체 면적은 80만 1590km 로서 세계에서 35번째로 넓은 나라이며 파키스탄과 비슷한 면적이다. 수도는 마푸토이다. 길쭉한 모양의 모잠비크는 남북 길이는 1770km이고 동서 길이는 북부 지역에서는 645km, 남부 지역에서는 320km이다. 2019년 유엔 인구 통계로 보면 총인구는 3040만 명이고 15세 미만은 55.5%, 15세에서 24세는 20.5%, 25세에서 64세는 32.2%, 65세 이상은 2.9%이며 인구 성장률은 2.9%이고 기대 생명은 60.9세인 나라다. 대부분은 사바나 기후로 나타난다. 사바나 기후는 월중 최저 기온이 18도씨 이상인 고온이 특징이며 비가 적게 오고 일정 기간 가뭄이 계속된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8.3%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다. 모잠비크의 주요 수출품은 광물 개발과 원자재이며 광업과 농업의 비중이 높다. 석탄은 가장 중요한 천연 광물 자원으로 20세기 후반 매장량이 6억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주로 북서쪽에 매장되어 있다. 철광석 광산 3억 6천만 톤은 북동쪽에 있으며 탄탈라이트는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자랑한다. 그 밖에 천연가스, 망간, 우라늄, 다이아몬드, 성면 등도 매장되어 있다. 해안을 따라 천혜의 조건을 갖춘 아프리카 항구들이 발달해 있어 인도양 해양 경제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 모잠비크는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75년 사모라 마셸 대통령이 모잠비크를 독립시켰고 그의 부인 그라사 마셸은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교육부 장관이 되기도 했다. 1986년 마셸이 비행기 사고로 죽자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모잠비크는 독립 이후부터 소련의 원조를 통해 계획경제를 받아들였고 모잠비크 인민공화국 수립을 통해 계획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국민의 모잠비크 방문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시작된 계획경제의 부작용, 자국의 기술 부족과 외화 부족, 소련 풍탁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했다.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한 새 정부는 5년 임기를 통한 대통령제와 복수정당제를 선택했다. 1995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선으로 영국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국가로는 처음으로 영연방에 가입하였다. 또한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 CPLP의 정회원이며 2006년부터는 프랑코포니의 참관국이다. 주민은 마쿠아로메족이 40%, 마콘데족, 쇼나족 등이 있다. 언어는 공용어는 포르투갈어이지만 반투제어와 스와힐리어도 사용된다. 모잠비크는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의 정회원국이다. 또한 1995년 영연방 가입 이후 급속도로 영어 문화권에 편입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2006년 7월 21일 대통령은 프랑코포니의 참관국 자격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모잠비크는 2006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프랑코포니 정상회담에서 참관국 자격을 획득하였다. 모잠비크의 기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매년 아일랜드의 NGO인 컨선 월드와이드, 독일의 NGO인 세계기아원조 그리고 미국의 연구기관인 국제식량정책연구소가 협력하여 발표하는 세계기아지수 GHI에 따르면 2016년 모잠비크의 기아지수는 100점 만점 중 31.7점으로 이는 조사 대상이었던 118개의 개발도상국 중 104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975년 독립 후 소련과 쿠바의 부분적 지원을 받는 마르크스주의 정부가 반공산주의자 세력과 전투를 벌이며 갈등으로 인한 폭력과 굶주림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1992년 공식적으로는 갈등이 종결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갈등의 여파가 존재한다.
모잠비크는 남부 저지와 북부 고지의 두 지형으로 대별되며 두 지역은 남동쪽으로 흐르는 잠베지 강에 의해 나뉜다. 1990년대 초반 모잠비크는 일당제 공화국에서 다당제 정치 체제의 국가로 바뀌었다. 1975년 헌법은 권력을 모잠비크 해방전선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1990년 11월 야당을 합법화하는 새 헌법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보통 선거로 선출된 249명으로 이루어진 단원제 의회가 구성되었고 5년 임기에 이번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한국은 북한 단독 수교국이었던 모잠비크와 1993년 8월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짐바브웨 대사가 겸임하고 있다가 2013년 10월에 주 모잠비크 대사관이 수도 마푸투에 개설되었다. 외교 관계 수립 이전에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무역관계와 인사교류 면에서 몇 차례 접촉할 기회가 있었다. 1997년에 당시 주가봉 한국 대사가 모잠비크에서 열린 국제연합 UN 주최 국제회의에 참가했고 1985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총회에 모잠비크의 고위 인사들이 참가했으며 이어 1986년에 아시아 국가올림픽위원회 ANOC 서울총회 참가를 위해 모잠비크 대표가 한국을 방문했다. 1994년 10월에 한국은 모잠비크 총선거에 감시단을 파견한 바 있다. 모잠비크는 한국과 수교 이후 2002년 10월에 총무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 2007년 10월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방한하는 등 장관급 고위 인사가 여러 차례 내한했으며 2013년 6월에는 개부자 대통령이 방한했다. 한국에서도 1995년 5월에 김한경이 특사 자격으로 2012년 7월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방문했다. 한편 모잠비크는 북한과도 1975년 6월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상주 공관을 설치했다가 1995년 5월에 상주 공관을 철수하고 주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가 겸임하고 있다. 모잠비크와 북한은 경제기술 협정을 비롯하여 무역협정, 최신협조 협정 등을 체결해 교류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모잠비크의 대한국 수출액은 2억 4천만 달러, 수입액은 6,300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주로 유연탄, 구리, 입담배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석유화학제품, 승용차, 의류 등이다. 한국은 모잠비크의 경제개발을 협력하기 위해 2017년 기준 유상 원조 4억 4천만 달러, 무상 원조 2,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2017년 기준 모잠비크에는 184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2018년 12월 기준 40명의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에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모잠비크의 세계 최고 저장량의 가스층이 발견되었다. 그 개발권을 일본이 숟가락 얹으려다 퇴짜를 맞았다. 그 개발권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넘겼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꾸준하게 모잠비크의 농사법을 가르치고 모잠비크 농민의 삶을 3배로 끌어올리고 주택개량 사업, 물 부족인 모잠비크의 우물 설치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해온 결과다. 우리나라의 신용을 높인 결과와 문재인 대통령의 헌신적 외교로 모잠비크 측의 신용을 높여왔으며 세계에서 최대의 LNG 유전이 개발되면서 우리나라의 참여를 부탁받아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참여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채굴까지 우리나라가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2021년 11월 15일 한 모잠비크 FLNG선 출항 민명명식 참석하기 위해 필리프 뉴지 대통령 부부와 관계자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한하였다. 모잠비크 FLNG선 출항 민명명식 관련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15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FLNG선 출항 명명식 참석이 세일즈 외교 차원으로 간 것이었는데 해당 내용은 부각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필리프 뉴지 대통령이 15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한 모잠비크 부유식 해양 LNG 액화플랜트 FLNG 선출항 명명식에 참석, 리본을 자른 후 악수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박수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1월 16일 한 모잠비크 FLNG선 출항 민명명식 관련 기사가
전혀 없어서 아쉬움을 표했다고 했다. 지난 2021년 11월 15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FLNG선 출항 민명명식 참석이 세일즈 외교 차원으로 간 것이었는데 해당 내용은 부각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1월 16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한 모잠비크 FLNG선 출항 민명명식 관련 기사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모잠비크 FLNG선 출항 민명명식에 대한 보도는 조금 아쉽다. 그 내용과 의미가 국민께 잘 전달될 수 있는 기사는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K조선 비전 및 상생협력 선포식 이후 2개월여 만에 같은 장소인 거제 삼성중공업까지 간 의미를 참모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요점은 세일즈 외교 차원의 행보라는 발언이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잠비크가 인도한 FLNG 부유식 해양 LNG 액화플랜트 선박이 24억 달러 2조 9천억 원 수준이고 전 세계에 있는 대형 FLNG 4기 모두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점, 모잠비크와 LNG 운반선 17척, 약 4조 원 예상 본계약 앞둔 상황, 모잠비크의 동일 규모 FLNG 추가 발주 계획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간 것이라는 점을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FLNG선이 모잠비크에게 얼마나 중요하면 출항 명명식에 대통령이 직접 아프리카에서 한국까지 그 먼 길을 달려오셨겠냐? 나도 모잠비크 대통령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기기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기꺼이 간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2020년 모잠비크 에리어 1 해상광구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게 될 LNG 운반선 17척, 약 4조 원 예상을 조건부 계약으로 수주하고 본계약만 앞둔 상황을 설명하며 이것은 환산톤수 기준으로 국내 조선사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이고 수주액 기준으로는 최근 7년 내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한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행사 이후 모잠비크 대통령과 정상 오찬시 필리스 뉴지 대통령이 근본과 동일한 규모의 FLNG 1기 추가 발주할 계획에 대해 언급한 뒤 한국 선박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까지 희망한 점도 소개했다. 이어 이번에 인도한 코럴 선호가 조업을 할 때 안전 확보를 위한 해상 경비선 3척의 배치가 필요하고 한국 군함 활용에 대해 언급했는데 우리 군함 수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추진해보기 바란다는 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한국가스공사가 10% 지분 참여한 모잠비크 에리어4 해상강구가 2020년 우리나라 LNG 소비량 기준으로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 가스전 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LNG 생산량 증산 시 LNG 운반선의 추가 발주가 예상돼 우리 조선사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나도 정상 오찬시에 우리 기업 LNG 분야 진출 확대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며 내가 점심 한 끼 먹으러 거제까지 갔겠냐고 웃으며 말했다. 한편 박수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삼성중공업에 다녀오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대통령 임석 일정으로 적절치 않다고 건의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산업, 경제적 국익을 나 자신이 깨닫지 못했으니 언론에 어떻게 기사가 잘 실릴 수 있었겠는가 하는 자책감이었다며 죄송하고 부끄러운 생각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어 비록 때는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기록을 남김으로써 수출과 국익을 위해 저토록 애쓰시는 대통령께 죄송함을 조금이나마 면해보고자 한다는 소회도 남겼다 한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임기 말인데도 열심히 일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헐뜯을 때는 앞장서는 언론이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에는 기사를 쓰지 않고 숨기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본다. 민주진영의 언론사를 빨리 출범시켜야 하며 민주당이 180석을 밀어준 국민을 무시하고 검찰개혁을 유보하고 밀어붙이던 언론 계획도 접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꼭 차기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서 남아있는 검찰개혁과 수사권 분리, 강력한 언론개혁, 국짐당을 말살하는 것을 기대해본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모잠비크 초대형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액화 저장 플랜트 FLNG 코랄술 코랄설은 삼성중공업이 프랑스 테크닙, 일본 JG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7년 6월 이탈리아 국영에너지 기업 Eni로부터 수주한 해양 플랜트로 25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수주다. 길이 432m, 너비 66m, 높이 39m의 축구장 4개를 연결한 것과 맞먹는 엄청난 크기의 22만 톤 선박.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FLNG 4척 중 3척을 건조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이 1척을 건조했다. 기존 건조된 3척은 현재 호주와 말레이시아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코랄술 FLNG는 한국가스공사가 10% 지분 참여한 모잠비크 에리오포 해상 광구에서 내년부터 LNG 생산을 시작, 해마다 LNG 340만 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FLNG, LNG, FPSO는 해상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플랜트 위에서 직접 정제하고 액화해 저장, 하역할 수 있는 해양 플랜트다. 액화, 저장 설비 및 해상 파이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유리하고 광구 간 이동이 가능한 장점을 갖춰 기존의 육상 플랜트보다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 모잠비크 인근 대서양에 위치한 에리오포 해상 광구는 2020년 국내 LNG 소비량 기준으로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을 85TCF 트릴리언 큐빅핏 가진 21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2020년 모잠비크 에리어1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LNG 운반선 17척 31억 달러를 수주했다. 또 에리어4 가스전 개발로 추가적인 LNG 생산량이 늘어나면 추가 LNG 운반선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로 벙커스유와 LNG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 연료 추진 선박이 늘어나고 있다. 유해물질 거의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나 수소 추진 선박이 본격화되기 전까진 이중 연료 추진 선박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기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 빅3 수주는 2021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아주 정한 대한민국 박근혜 때는 조선소가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렇게 조선소가 바쁘게 돌아가는 데에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를 표합니다. FLNG 선박 출항식에 문 대통령과 모잠비크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21세기에 발견된 가스전 중에 최대 규모인 모잠비크 가스전에서 LNG 가스 생산권 때문인데요. 자, 한국가스공사 최희봉 사장님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07년에 시작해서 지금 14년 만에 성과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묘한 지점이 있네요. 노무현 정부 말기에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제 이게 성과가 나온 건데 말하자면 네, 14년 만에. 우선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전문 용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던데 FLNG가 뭡니까? 한마디로 마이크 바다에 앞에 조금만 와주십시오. 예. 아니면 마이크를 좀 당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바다에 떠서 예. LNG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육지에 있어야 할 LNG 생산 설비가 배 위로 올라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배 위에 공장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에 이게 4대밖에 없어요? 지금 4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예. 4대 모두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제작을 했고요. 3대가 삼성중공업에서 예. 있고 1대가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 만든 것도 삼성중공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4대가 있는데 그 4대를 다 한국에서 만들었고 이번에 4번째 배가 지금 출항을 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출항식에 이제 대통령이 날아온 거 아닙니까? 모잠비크 네,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모잠비크 대통령은 말하자면 발주처인데 굳이 한국까지 날아올 정도의 이게 큰 사업입니까? 먼저 이 사업이 예.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잘 때문에 모르죠. 예. 예,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잠비크의 에리아 4 광구가 보유하고 있는 예. 천연가스 보유량이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쓸 수 있는 규모의 어마어마한 그런 그 정도예요? 예. 크구나. 예,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요. 크구나. 예. 예, 모잠비크가 이 가스를 활용을 해서 LNG를 생산하면 단숨에 세계 5위의 LNG 생산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거 한 건으로 5위가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잠비크 정부가 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모잠비크 GDP의 4%에 해당하는 5억 불 정도를 매년. 대통령 얼마나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 건으로 그 정도 이상이 되고 연간 5억 불 내고 GDP 4% 수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모잠비크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또 한국의 조선업계 경쟁력에도 굉장히 좀 놀라신 그런 모습. 어떤 대목에서 놀란 겁니까? 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예. 세계 각국의 조선업계들이 사실 납기도 지연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대로 못 돌아갔죠. 예. 원래 사실은 이것도 지연될 줄 알았는데 납기를 맞춰가면서 생산을 이뤄냈던 그런 납기를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납기도 맞췄고 예. 그리고 이제 예정대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액수가 너무 크고 네, 그렇습니다. 기뻐서 달려오신 거구나. 예. 기뻐서 달려오신 거고 예.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어떤 단계에서 처음에 합류하게 된 겁니까? 이 사업에? 이 사업이 저희들이 아주 굉장히 특수한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요. 아예 탐사를 천연가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사하는 단계부터 아하.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최종적으로 액화를 생산하는 투자 프로젝트,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상당히 좋은 대박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안 알려져 갖고 조금 아쉬운 이런 그래서 직접 나오신 거 측면도 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스공사 사장님이 나오신 경우가 드문데 그러면 최초의 탐사 예, 그걸 발견해서 채굴도 우리가 참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채굴하고 그러면 채굴해서 생산도 이 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송도 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에 다 참여한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해에서 가스를 채굴을 해서 이 배로 이제 보냅니다. 기체 상태의 네. 천연가스를. 그러면 이 바다 위에 LNG 공장이 이 기체를 받아서 액화를 해서 네. 옆에 이제 붙이는 LNG 수송선에다가 이 액화 상태의 천연가스를 실어주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이제 진행합니다. 이거는 원래는 이제 채굴해서 싣고 가가지고 육지에 있는 액화 설비로 가가지고 여기서 액화를 한 다음에 다시 탱크로 저장하고 있다가 탱크에서 배로 실어가서 옮기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 육지로 가는 과정이 생각된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배 위에 공장을 다 옮겨 지은 거네요, 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배는 계속 그 광구 위에 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채굴한 가스를 배 위에 있는 액화 설비에 넣어서 액화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다른 LNG선 운송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글로 이제 옮겨주는 거예요? 예. 요게 전 세계 4대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 만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4번째 배가 지금 그러면 모잠비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가고 있고요. 네. 모잠비크 대통령께서 그 행사를 하시고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마 그거 타고 하진 참석하신 않았겠지. 행사하신 그 다음 날 출항을 해갖고 내년도 1월달에 이제 1월에? 모잠비크 이제 그 코랄 가스전 위에 이제 정박을 계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바다에 시추해서. 기체 상태의 가스를 채집하는 그 설비랑 연결하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연말에 이제 최초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탐사, 채굴 그리고 생산, 운송 이 전 과정을 다 참여한 다른 프로젝트가 있나요?
거의 유일한 프로젝트라고 이 보시면 유일한 될것 거예요? 같습니다. 큰 예. 프로젝트구나. 예. 그래서 직접 나오셨구나. 이게 자원외교의 성공 사례네요,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천연가스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오는 네. 다른 그 사업자들이 글로벌 메이저들이 생산하는 이런 천연가스를 사오는 그런 역할에 그쳤는데 이거는 처음에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단계부터 액화하는 단계까지 참여를 한 거고요. 이 생산물은 사실은 BP라는 또 글로벌 메이저한테 다 팔리게 이미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들여올 수도 있었는데 예. 도입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이제 사실은 이 코랄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이제 BP가 이제 계약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지금 이 에리아 4 광구에 다른 가스전을 지금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브마라는 그런 이런 가스전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예. 또 그건 개발을 하고 개발 있는데 중이고? 예,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도입을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렇지만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랄은 뭡니까? 코랄은 그 가스전의 이름입니다. 그 모잠비크 동북부에 네. 있는 아까 광구 사광구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에리아 4 광구 안에 네. 6개의 가스전이 있습니다. 아. 그 중에 하나의 가스전이 이제 코랄 가스전이고 우리가 지금 확보한 건 코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6개, 그러니까 가스 전마다 이름도 따로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개발하는 팀에서 네. 그 지질 구조를 이렇게 탐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이렇게 부여하고 태풍 이름 정하듯이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예, 예.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랄로 정해졌고 예. 코랄이 우리가 탐사하고 채굴하고 생산하고 운송하는 그 가스전의 이름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가스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름 뭡니까? 로브마라는 더 어렵네 프로젝트를 이름이. 예, 예. 로브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최종적으로 원래 그 투자 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조금 프로젝트가 조금 지연. 이건 채굴 단계입니까? 채굴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스를 공급받게. 아직 초기 단계구나. 예, 예. FLNG, F가 이게 물에 뜬다 플로팅 그건가요?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플로팅 LNG의 약자가 FLN. 전문용어로 통밥이라고 하는데 때려 맞췄는데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탐사, 채굴, 생산, 운송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사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천연가스 걱정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이 천연가스에 대한 권리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정도 쓸 수 있는 30년? 자원 양에 대한 저희들이 1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광구에서도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또 들여올 수 있는 계약에 또 저희들이 주주기 때문에 그런 주주예요? 측면에서 우선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더라도 다른 데다 또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그런 또 권리가 있게 됩니다. 가스공사 사장님은 안 좋아하실 질문인 것 같은데 가스비 내려갑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양질의 양질의 가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 가스전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발전용 요금에 인하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저희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분들하고 도시가스 소비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언제부터 그러면 그 FLNG가 이 가스를 생산해 가지고 가스를 채집해 가지고 액화해서 그 다른 배에 싣게 되는 겁니까? 그 시동이 언제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연초부터 이제 1월 달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 밑에 이제 가스를 채굴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 설비하고 이 배하고 연결을 시켜서 파이프 연결하고. 예, 그렇습니다. 시운전 과정을 거쳐서 내년 연말경에 이제 최초의 액화가 된 LNG가 이제 생산이 되는 그런. 이 FLNG를 왜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한 선박 기술입니다.
이 안에 공장 안에 예. 일종의 발전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체 상태로 포집을 한 천연가스를 갖다가 액화시켜야 되죠. 처리를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초저온 처리도, 액화. 예, 예. 예. 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액화를 해야 되는 액화 설비도 또 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 옆에 이제 LNG 수송선이 와서 이제 배를 붙이면 네. 그걸 또 하역을 하는 설비를 또 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축구장 한 4개만한 규모의 축구장 4개. 예. 이 모든 설비를 다 집어넣어서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 그 조선업계와 같은 이런 조선업체와 같은 경쟁력을 가진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무 회사나 할 수 없는 예, 정도의 기술. 설비구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채굴 장비이기도 하면서 공장이기도 하면서 일종의 항만 시설이기도 하고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다 한꺼번에 배 하나에 집약시켜서 만드는 기술이 그게 우리나라밖에 없거나 예, 아니면 이게 맞출 수 공기나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공기를 맞추는 거에 대한 좀 재밌는 예를 하나 좀 설명드리면 예. 사실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이 삼성중공업이 싱가포르에서 자재를 납품을 받아서 예. 조립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예. 싱가포르에서 코로나 때문에 3개월 이상 지연이 된다. 삼성중공업으로 자재를 납기가 보내는 것이. 지연된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에서 싱가포르의 그 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아예 자재를 받아다가 삼성중공업에서 스스로 제작을 했어요. 납기 맞춰야 되는데 예, 지금 예. 재난이죠.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예, 예. 불가항력의 재난이 발생하니까 거기를 닥달해봐야 답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아예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 제끼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건 우리나라밖에 안 하죠. 예, 예, 예. 한국 업체의 어떤 경쟁력 삼성,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놀랐던 그런 경쟁력이라기보다 근성 같은 것 같은데. 거기도 다 기술도 있고 인력도 있는데 예, 예. 거기는 멈췄는데 이제 삼성에서는 못 멈추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지. 그 문재인 대통령께 오셨을 때 제 행사장에도 있었는데 제 옆에 이제 포르투갈의 갈프라는 업체의 CEO가 참석을 했는데 그 양반은 왜 참석했어요? 거기도 이제 저희와 같은 주주사 중에 한 주주사 회사입니다. 중에. 네. 그래서 자기도 상당히 놀랐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납기를 이렇게 맞추는 이런 걸 보고 한국 업체의 경쟁력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근성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못할 아주, 줄 알았는데. 인상 깊었던 그런 그건 기억을 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럴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했겠거니. 그래서 모잠비크 대통령이 기뻐서 달려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모잠비크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된 거네요. 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예. 돈을 찍어내는 사업이 네, 자기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시작이 된 예, 거구나. 그래서 영광 목불. 면담을 원래는 사실은 그룹 면담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관련사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행사를 하시는 계기로 모잠비크의 뉴시 대통령께서 단독 면담으로 해서 저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고 또 한국 업체의 어떤 이런 그 모습 또 짧은 순간에 이렇게 한국이 경제 발전한 데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다른 분야에 대한 협력도 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성공 사례가 나왔으니 모잠비크하고 협력 사업도 많이 이제 파급되겠네요. 예. 말하자면. 근데 이제 한국가스공사 최희범 사장님 인터뷰하자는 출연 요청은 저희가 유일하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보기에는 큰 뉴스인데 다루질 않더라고요. 예.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자원외교의 대성공 사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가스공사가 욕 많이 먹었는데 예전에 MB 자원외교 때 욕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 큰 성공 사례가 나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배가 1월에 도착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잠비크에. 예. 처음으로 가스를 뽑아 올리는 날 저희가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불러주시면 예.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최희봉 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